삼성이 미래로 가기 위한 발자취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해요. 10년간 무려 50배 이상 성장한다고 합니다. 누가 과연 진짜 배기 실적을 내주면서 대장으로 갈 수가 있느냐. 어떻게 저번 주 잘 지내셨나요? 일단은 최근에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투자자로서 쉽지 않네요. 같이 힘내보자고요. 어찌됐든 이 끝엔 또 달콤한 꿀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힘들지만 같이 이겨내봅시다. 피디님 잘 지내셨어요? 저 잘 지냈습니다. 되게 말투가 로봇인데요. 오늘의 흥미로운 주제는 뭔데요? 오늘의 흥미로운 주제가 바로 우리 큐피디님의 말투와 같은 로봇입니다. 저 잘 지냈습니다. 로봇을 제가 사실 올해 초에 굉장히 강조를 하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와중에 새롭게 이제 임명되는 윤석열 정부가 또 적극적으로 육성의 의지를 표명을 했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제 1위 기업인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로봇에 대한 집중 육성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큐피디님 혹시 시중에서 로봇 같은 거 혹시 사보셨어요? 강아지 장난감인 로봇 샀었어요. 강아지 장난감인 로봇이요? 그거는 뭐예요? 그 장난감이 막 움직여요. 그래서 강아지랑 놀아줄 수 있는 그런 로봇이었어요. 강아지가 안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다시 환불했어요. 이제 사실 로봇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아직까지는 막 소비를 해서 쓰기가 마땅한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로봇 청소기 외에는 뭐 이렇다 할 게 없는데, 그 이유는 로봇은 사실 두 종류가 있거든요. 산업용 로봇이랑 서비스용 로봇. 자, 근데 기존의 로봇 시장은 산업용 로봇 위주로 많이 커왔어요. 예를 들어 기업들의 공장에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물류창고 같은 데 가면은 사람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분리해가지고 포장하고 이동시키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이걸 다 이제 로봇이 자동화해서 진행을 하는 것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의 마진도 많이 남게 되는 이러한 이득을 취해가고 있었던 게 이제 로봇 시장의 어찌 보면은 기존까지 흐름이었는데, 산업용 로봇이 아닌 이 서비스용 로봇이 본격적으로 더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자, 삼성만 하더라도 이 서비스용 로봇을 이제 올해부터 다양한 제품들을 출시를 한다라고 밝혔거든요. 실제로 작년에 삼성이 8월경에 발표한 바가 뭐냐면, 이 로봇을 포함한 미래 신산업에 3년간 무려 240조를 투자를 한다라고 했어요. 어마무시한 숫자죠. 여기다가 연말에는 또 인력 재편을 통해서 로봇 사업팀을 격상시키는 움직임까지도 보여주면서, 야, 이제 진짜 로봇 사업에 되게 진심으로 삼성이 움직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눈치를 채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또 삼성의 핵심적인 말을 또 해줍니다. 삼성이 미래로 가기 위한 유삼성으로 가기 위한 발자취 중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로봇이 될 거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 집안에 각각의 분야에 이제 로봇이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 다음에 TV도 켜주고 뭐 반려견도 놀아주고, 이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한 로봇들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삼성도 마찬가지예요. 기존에는 가전에 있어서 굉장히 높은 점유율과 많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었던 삼성이죠. 예를 들면 에어컨, TV, 냉장고와 같은. 근데 이러한 가전들을 이제 스마트 IoT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다 통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삼성은 만들려고 계획을 지금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 같은 경우에 로봇에 굉장히 진심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죽하면은 1년 만에 로봇 사업 인력팀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Y입니다. 우리가 로봇에 왜 주목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삼성이 본격적으로 육성과 투자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사실 삼성 외에 기존의 국내 뭐 LG전자라든지 현대차, 그 다음에 네이버, 그 다음에 해외로는 테슬라, 그 다음에 아마존, 뭐 알리바바와 같은 기존의 이런 대기업들이 로봇 시장에 왕성하게 투자를 하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힘이 센 테마가 바로 정부 정책 수혜 테마입니다. 그만큼 정부가 밀어주는 신사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자금이 수혈되고, 그만큼 정책적으로도 밀어주는 바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수혜를 받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현 윤석열 정부의 5대 메가테크, 즉 윤석열 정부가 미래에 신사업으로 꼽고 있는 5개의 신사업 중에 첫 번째 AI 반도체 로봇이라고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즉 정부 정책 수혜로 5대 메가테크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하우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까요? 라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정부와 국내 해외 대기업들의 계속해서 투자가 이루어졌었던 로봇 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인 움직임 또는
기업들의 대규모의 투자 이런 움직임들이 발표가 될 때마다 로봇 관련주들은 그때그때마다 부각을 좀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에 계속해서 주목을 해보면 좋을 텐데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산업의 사이클이라는 게 있다. 개화 단계에서 성장기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화랑기 내지 쇠퇴기로 접어든다 라고 그랬었는데요. 로봇 산업은 제가 봤을 때 이제 개화 단계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산업의 초기 단계라고는 보기 어려워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산업용 로봇이 있고 서비스용 로봇이 있는데 기존에 이 산업용 로봇에 대한 시장이 워낙에 많이 커져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즉 B2B 기업과 기업 간의 사업뿐만 아니라 B2C 기업이 개인한테 하는 사업까지 뻗쳐나가야 이 산업이 보급화가 되고 그 제품의 판매량이 많아지면서 본격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서비스용 로봇이 시중에 많지 않기 때문에 본격적인 성장기로 올라가지는 좀 못했다. 다만 삼성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용 로봇을 출시를 계획을 잡고 있고 실제로 양산할 목표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서비스용 로봇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흐름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기에 이제 본격적인 성장기로 올라가 줄 수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이 개화 단계 내지 성장기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기업들의 매출은 나지만 영업적인 이익이 잘 나진 않아요. 즉 적자 기업들이 좀 많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판매는 하긴 하는데 내가 진짜 완전한 마진을 남기기 위한 만큼의 물량을 팔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개인들이 사주지를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로봇 관련주들은 여전히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뜩이나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시기인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했다가는 굉장히 큰 리스크를 떠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에 주목을 해야 되느냐? 요 본격적인 성장기 이때부터는 이제는 기대감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실적에 따라 대장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대장주를 잡아야 돼요. 누가 과연 진짜 배기 실적을 내주면서 대장으로 갈 수가 있느냐 인데요. 사실 제가 기존의 영상에서 로봇 관련된 강의를 리포티지에서 하면서 이 대장주 탑3를 좀 말씀드리긴 했어요. 그 영상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영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살짝 다른 얘기를 할 거예요. 저는 삼성에 좀 주목을 할 겁니다. 자, 삼성이 올해 본격적으로 이 서비스용 로봇을 출시를 한다고 했어요. 실제로 올해 8월에 잼스라고 해가지고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를 한 이후로부터 뭐 로봇 청소기 등등등등 다양한 로봇들을 출시를 한다고 밝혔거든요. 근데 당장 이 로봇이 많이 팔릴지는 우리는 알지는 못해요. 특히나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비싸서 아마 많이 팔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하나는 알 수 있어요. 아, 삼성이 로봇을 만드는구나. 그러면 이 로봇 안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갈 테고 그 부품을 삼성에게 납품하는 기업들은 돈을 1차적으로 벌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는 요 부품주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로봇에 어떤 부품이 좀 중요하느냐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로봇을 우리가 좀 알아봐야겠죠. 자, 로봇 좀 주세요. 비리비리. 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로봇이 움직이려면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에 대한 시선 파악이 돼야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그리고 팔과다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감속 기어랑 또 모터라는 게 또 필요합니다. 실제로 모터 감속기 컨트롤러라는 주요 제품에 로봇 하나를 만드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거에 70%가 이 부품들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만큼 굉장히 핵심 부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만들기도 어렵고요. 자, 근데 여기 아쉬운 게 주요 부품들을 거의 다 대부분 다 일본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요, 몇몇 부품들이 국내 기업이 국산화를 하면서 요 일본에 있었던 점유율을 쫙쫙쫙쫙쫙 뺏어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하, 그러면 기존에 우리나라 삼성, LG, 뭐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들이 일본에서 부품을 따와가지고 로봇을 만들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국내 기업들에게 부품을 따와서 만들 수가 있겠구나. 그러면은 이제 삼성과 같은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마진을 좀 많이 남길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질 테고, 국내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점유율 확보에 더 좋은 움직임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성장성을 빠르게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럼 마지막 왓입니다. 그래서 그 종목이 뭔데요? 첫 번째 SPG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SPG는요 어떤 기업이냐면 정밀 제어용 모터랑 그리고
가지고 감속기를 만드는 업체예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독과점하고 있었던 고정밀 로봇 감속기를 양산하는 데 성공을 해가지고요. 국내 점유율 70%를 잡고 있는 게 SPG입니다. 오죽하면은 국내 대기업들을 다 고객사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그러니까 거의 이제 찐 대장에 가깝죠. 지금 공장 가동도 거의 풀로 가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더해서 수출까지도 또 왕성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작년 대비 올해 수출이 2배 이상 늘어날 전망을 잡고 있다라고 합니다. SPG라는 기업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어느 정도 좀 올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혹시라도 시장 영향으로 좀 빠진다면은 그럴 때 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사실 제가 기존에 메타버스 자율주행 강의하면서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게 카메라 모듈인데 그 카메라 모듈이 여기 로봇에도 들어갑니다. 자 실제로 이 삼성이 기존의 로봇 청소기 비스포크 제트봇 AI라는 로봇 청소기를 계속해서 왕성하게 판매를 했었어요. 작년 삼성전자 로봇 청소기 매출이 4배 증가를 했는데 그 중에 60%가 이 제트봇 AI라는 로봇 청소기였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나무가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나무가라는 기업이 비스포크 제트봇 AI라는 로봇 청소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인 3D 센싱 액티브 스테레오 카메라 모듈을 납품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가 지니틱스라는 기업이 있어요. 자, 올해 8월에 삼성이 웨어러블 로봇을 출시를 한다고 했어요. 잼스라는 로봇인데요. 웨어러블이라는 뜻이 뭐냐면 실제로 사람이 착용을 한다라는 거야. 쓴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웨어러블이 요 갤럭시 워치, 그 다음에 에어팟과 같은 이런 이어폰이거든요. 자, 로봇도 우리가 입는 로봇이에요. 실제로 거동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인데 로봇을 다리에 딱 착용을 하면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도 비교적 잘 걸어 다닐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웨어러블 로봇 잼스라고 합니다. 요게 이제 초도 물량, 즉 첫 번째로 만들어지는 물량이 3만 대에서 5만 대 정도 가까이 된다라고 하니까 무시 못하는 물량이긴 하거든요.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세계 웨어러블 로봇 시장 규모가요 10년간 무려 50배 이상 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게 바로 웨어러블 터치 IC라는 부품이 있는데 요거를 여기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하고 있는 게 지니틱스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실제로 이 지니틱스라는 기업은 전 세계 스마트워치 시장의 탑5 제품 중에 3개 제품에 이 지니틱스의 IC가 들어갈 정도로 기술력을 이미 인정받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갤럭시 워치라든지 애플워치에 들어가는 웨어러블 터치 IC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사믹 THK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랑 2016년도부터 육축 다관절 수직 로봇이라는 것을 공동 개발 완료한 기업입니다. 현재 의료용 로봇을 또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동화 설비의 필수 장치인 LM 가이드 분야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의 그 웨어러블 로봇과 어느 정도는 좀 관계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도가 딱 있는 건 아니지만 간접적인 관계도로 엮일 수는 있을 것 같다.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로봇이 사람 대신에 다 해줘가지고 살찔 것 같아요. 그 생각부터 하세요? 보통 많은 분들은 로봇 때문에 내 일자리를 뺏기지 않을까부터 걱정을 하시던데 살찔 생각부터 하시네요. 아무래도 집안일을 거의 다 로봇이 해주다 보니까 집에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누워있는 거 숨쉬기 운동 이 정도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부지런히 나가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로봇 청소기나 강아지 관련된 로봇은 봤는데 인공지능 로봇은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사실 구매하기가 쉽진 않죠. 뭐 그렇게 많이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일단은 테슬라가 내년에 인간형 로봇이라고 해가지고 테슬라 봇을 생산한다고 하거든요. 키가 한 172 정도의 몸무게가 한 살짝 왜소한 성인 남성 정도의 사이즈로 실제 그 AI 로봇을 생산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시중에 조금씩 풀리지 않을까요? 여자였으면 좋겠어요? 남자였으면 좋겠어요? 비리비리. 자, 로봇이 등장했습니다. 자, 사실 우리가 로봇 하면 어릴 때부터 뭐 태권브이, 마징가 제트 이런 로봇만 생각했지 우리의 일상 속에서의 로봇을 사실 상상하기엔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로봇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점점 녹아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점점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고 있긴 하지만 이게 시대가 점점 갈수록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꼭 필히 투자 외에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고민이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이 외에도 주요 핵심 부품에 대한 기술력과 그에 따른 대장주는요. 제가 리포티지 시간대에 말씀드렸으니까 그 영상 못 보신 분들 한 번씩 또 보시고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 도움 되셨으면 잊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좋아요, 다운 버튼과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바라겠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 되세요. 뿅.